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오늘 간밤에 뉴욕 지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3월 실업률 등 고용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그에 앞서서 민간 고용이 예상만큼 늘어나지 못했고요. 미국의 경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경기도 회복세가 조금 주춤한 것으로 드러나 뉴욕과 유럽 증시 모두 다 1% 안팎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북한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고요. 어제 또 개성공단 들어오지 말라는 북한의 통보가 있었고 여기 에스텍스 그룹주들도 시장에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데 오늘 내부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 외부에서도 도움은 크게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BOJ가 예정돼 있는 날인데 그에 앞서 글로벌 증시 주요 뉴스와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럽과 뉴욕 증시는 미국의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 부진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3월달 민간 고용이 ADP 집계상 15만 8천 명 정도 늘어나 예상인 20만 명 증가세에 못 미쳤고요. 미국의 3월달 ISM 서비스업 지표도 7개월 내 최저치로 경기 개선세가 주춤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IMF가 K플러스 구제금융 총 100억 유로 가운데 10분의 1가량인 10억 유로를 빠르면 다음 달 초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호재가 되지 못했고요. 한편 우리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차량 190만 대의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자발적인 조치였고 에어백과 브레이크 등과 관련된 그런 결함이 발견된 것이라 파장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지만 오늘 BOJ 앞두고 자동차주 흐름에도 분명 영향을 줄 만한 뉴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4월 4일 목요일 우리 장 개장을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우 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재매수 타이밍도 하나 잡아주셨었고 K맥이라는 종목이었죠. 이것도 수익이 다시 한번 났고요. 무엇보다 전일 시초가 공략주였던 이노칩도 목표가에 도달해 한 4% 이상 수익이 확보가 됐습니다. 요즘 정말로 또 더더군다나 촉이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두 종목 빠르게 AS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노칩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라심력도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갤럭시 S4 수혜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1,300원에서 11,500원 제가 밸류에이션 매력 말씀드렸고 어제 11,300원 저가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보유 전략도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K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제가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2%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결론적으로 K맥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유 전략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K맥뿐만 아니라 이노칩도 거의 충분히 매수 포인트가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 공략주 얘기로 곧바로 넘어가 보죠. 이런 어떤 분위기 여세를 그대로 몰아서 오늘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방송에서 제시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오테크닉스를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관련 전기 업종이 있고요. 제가 사실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제 아무래도 장비 업종들의 강세를 보여서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요. 관련 장비 업종 중에서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기술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어제 또 강한 반등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오테크닉스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포인트를 얘기하기보단 일단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44,000원대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장비 업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IT 업종들 최근에 어제도 반등 트렌드를 좀 보여주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오테크닉스를 오늘 추천 종목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가격 설명까지 들어보고자 하는데 이오테크닉스 일단 전일에 급등했더라고요. 네, 이오테크닉스 그런 측면에서 좀 좋게 좀 보고 있고요. 제가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왜냐면 최근에 수치가 좋았지만
또 이런 배려심 측면 이런 것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기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된다면 최근에 주가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뭐 실적 개선 기대감, 특히 이제 후공정 장비 수요 증가가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기대 이상의 수익을 좀 기록했고요. 올해 실적 개선이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만 신규 공장을 투자를 계획하면서 이 대만의 후공정 업체들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 또 레이저 신규 장비 매출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력 제품인 반도체 마커 시장이 정체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신규 장비 실적 개선과 또 올해 POP 장비의 무기적인 매출 증가 그리고 아무래도 레이저 장비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 기대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이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각각 이제 2,360억과 418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가 지금 PR 12배 수준인데 저점에는 한 PR 15배 수준이면 아마 3,000원대는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반도체 레이저 장비 또 이런 업체로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PCB업 이런 경기 부침 뭐 이런 부분들이 올해 좀 획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에서 오늘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반도체 IT 업종들 강세를 좀 보여서 오늘 이오테크닉스를 추가 공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굉장히 이런 좋은 얘기들도 있지만 기술적인 그런 매수 포인트가 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오테크닉스 전일 급등했지만 오늘 시초가에 들어간다면 오늘 추가적으로 얼마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네, 오늘 시초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37,000원, 37,500원. 사실은 제가 시초가 공수를 매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어떤 그 목표가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일 종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37,000원, 37,500원 사이의 변제를 좀 드리겠고요. 순저가 33,000원 하회시 순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 이오테크닉스 설명 들어봤습니다. 강정원 부장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장 개장할 것 같은데요. 전일 이제 북한 리스크 STX 그룹주가 계속 시장을 짓눌렀는데 오늘은 현대기아차의 대규모 리콜 안 좋은 뉴스가 들어와 있고요. 또 터키 관련된 원전 수주를 우리가 아닌 일본 측이 사실상 갖고 갈 것이다. 이런 안 좋은 우리에게는 뉴스가 두 가지나 들어와 있습니다. 전일, 전전일 변동성이 장중에 20포인트나 됐었던 날이 이어졌었는데 오늘 또 BOJ의 최종적인 결과까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날이어서 역시 환율과 관련된 수출주, 자동차 쪽, 또 원전 관련된 우리 기업들 모두 다 흐름이 조금은 주목이 됩니다. 어쨌거나 미국과 유럽이 빠졌기 때문에 지표 부진으로 우리 증시도 강할 수 없겠는데요. 국제유가와 금값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장 개장을 했습니다. 4월 4일 목요일 우리 장 출발 한번 해볼 텐데요. 출발 상황 어떠한지 코스피 코스닥 상세하게 분석해 주시고 대응 전략까지 짜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임영식 전문가님과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에 계시는 이상로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임형식 전문가님, 내일이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치가 나올 텐데 그에 앞서서 오늘 너무 뉴스도 재료도 많습니다. 출발이 그렇습니다. 별로 좋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악재가 한꺼번에 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 16포인트 하락한 1966포인트에서 일단은 뭐 장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1963선 장기 이동 평균선이 뭐 60일선 전저점에 대해서 일단은 뭐 장이 시작되는 그 상황이고요. 역시 그 현대차가 5% 넘게 하락하면서 20만 원대 일단은 뭐 좋지 않은 모습이 그 전개되고 있죠. 일단은 뭐 중대 결함은 아니니까요. 일단은 뭐 회복 복원력이 얼마나 빠르게 전개되느냐 살펴봐야 될 그 대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반면에 그 현대모비스의 흐름은 뭐 아직까지는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와 부품업체 간의 그 차별화 양상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겠고, 역시 기아차 4% 가까이 하락하는 갭 하락 국면이 전개되고 있고, LG화학의 경우 역시 금일도 계속해서 1.3% 하락한 24만 원대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약세 국면이 강하게 전개되고 있고, 시가총액 하위중에서 뭐 나름대로 내수주라 할 수 있는 뭐 강원랜드가 그나마 뭐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강원랜드의 경우에도 뭐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뭐 투자 심리가 장 초반부터 급속도로 위축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은 전일처럼 연기금 쪽에서 강한 그 매수세가 유입되느냐, 이 점을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 시작 초반부터 일단 뭐 금융투자라든가 보험 쪽, 기관 쪽에서 소규모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금일은 외국인이 그 선물을 그 매수 우위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는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지만은 외국인의 그 선물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은다면은 어느 정도 뭐 장중 조정은 오늘 한 1960선 전후로 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전일 의외로 차익과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풍부하기 때문에 금일도 장 막판, 장중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들어오는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뭐 시장이 충격권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무엇보다 코스피가 20포인트 1%가량 뚝 떨어져서 개파락 출발하고 있고, 리콜 사태 맞은 차가 부진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STX 그룹주, 또 원전 관련된 우리 기업, 자동차까지 상세한 대응 전략 짜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옆나라 일본 니케이를 보겠습니다. 니케이가 오늘 이틀간의 회의 끝에 BOJ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날인데요. 오늘 출발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1.4% 역시 개파락 출발하고 있고, 우리보다 어제 더 강했기 때문인지 더 강하게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는 니케이 상황도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내 최고치에 달리는 코스닥, 요즘에 정말 잘 나가는 아우인데 코스닥의 출발은 어떨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오늘도 0.48포인트 정도, 지금 48% 정도 하락 출발을 좀 했는데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개별주 성향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코스닥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매일매일 호재가 바뀐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는 시각이고, IT 부품을 갔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방산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흐름 자체는 우상향 패턴을 좀 나타낸다는 걸 좀 더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세, 대신 기관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에 대해서 지금 매수세를 보면서 지금 기관을 조금 지수를 좀 이끌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매수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재 셀트리온만이 지금 시총 상위주 중에서 플러스권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1%대의 상승 출발을 좀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를 어느 정도 지수를 지지하는 역할을 조금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방금 이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기관의 순매수가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왔던 종목군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자체를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LED 부분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발표될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총 상위주들에 대해서도 1%대 남짓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코스닥 자체가 조금 0.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보셔야 되는 게, 시총 상위주들이 1%대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만큼 개별주 성향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는 코스닥의 분위기를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외환시장 출발 상황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김수만 연구원님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이어지면서 장중에 1124원인가까지 갔었는데 막판에는 상승폭이 확 줄더니 하락세로 끝내더라고요. 오늘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국 쪽 지표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예, 맞습니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4.75원 상승한 1122.25원의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 달러화가 미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유로화와 엔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2848달러에 결여되면서 전일 대비 0.0028달러 상승했고요. 엔달러의 경우에는 93.04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0.4엔 하락하였습니다.
미국의 3월 서비스 PMI 지수가 54.4로 전월 56.0에서 하락했으며 시장 예상치인 55.8 역시 밑돌았습니다. 3월 미 민간 부분 고용 또한 15만 8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와 시장 예상치인 19만 2천 명을 크게 하회하면서 미 경기지표 개선 둔화 우려가 최근 이어진 달러화 강세를 주춤거리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5일 발표될 미 노동부의 3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에 쏠려 있습니다. 예상치는 20만 명 증가의 실업률 7.7%를 예상하고 있지만 지난 3월 초 발동된 시퀘스터 영향으로 미 경제 지표가 1월 그리고 2월 달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달러화는 약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일 북한의 위협성 발언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괌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시정학적 우려가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전일에 이어서 1120원대에 안착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FX 스왑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 장중 북한 관련 소식이 나올 경우 달러 매수세 탄력이 붙어 달러 환율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밤 여기에 NDF 환율 역시 전일 현물 종가 대비 3.45원 상승한 1120.95원을 기록하며 이 역시 달러 환율의 상승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 경제 지표 둔화에 따른 달러와 약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수급상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과 일부 롱스톱 물량이 유입되고 있어서 달러 환율의 상승세를 일부 제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장중 일본 금정위 회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므로 이 결과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 환율 레인지는 1,105원에서 1,12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외환시장 쪽에 이제 전문가이시니까 오늘 BOJ에 대한 외환시장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대규모 정말 양적 완화를 이번 BOJ에서 할까요? 지금 현재까지 시장의 예상치는 구로다 총재가 이번 금정회에서는 큰 어떤 시장에 선물을 줄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내놓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BOJ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일본 기업이나 그다음에 일본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구체적인 그 어떤 큰 숫자를 제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엔달러 같은 경우에는 93엔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만약에 구로다 총재가 특별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93달러에서 좀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연말로 가면 갈수록 BOJ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92엔에서 93엔 사이를 92엔에서 93엔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이제 계속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가 일본 측에서는 나오겠지만 이번 BOJ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구로다의 선물을 보게 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외환시장 동향과 전망의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부터 개파락 121선까지 내려온 지금 자동차주는 낙폭을 좁히고 있긴 한데 쉽게 줄어들진 않고 있습니다. 1960선에 걸려 있는데요. 낙폭은 오히려 커지고 있네요. 자, 고수들의 작전 타임 함께 하시겠는데 오늘 고수는 어떤 얘기를 들려줄까요?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알파라이징 스탁의 정재훈 실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변동성이 계속 커지는데 오늘은 악재가 더 많이 날아들면서 1960선까지 밀렸습니다. 이런 변동성은 매수의 기회일까요? 작전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만 고가권역에서 지수가 거의 2000포인트대 이상권역에서의 대부분 다 주식을 좀 매입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추가적으로 좀 밀릴 그럴 자리대는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손실이 그만큼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지만 지금 자리대에서는 현금을 만들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수가 1960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이 밀리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면 1940포인트 부분까지도 일단 열어놓고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거의 따져보게 된다면 약 1% 정도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쪽에서 최근에 차별화가 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 원인은 뭐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실적이 좋냐 나쁘냐 이 부분들을 좀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좋은 모습들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수급들이 좀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이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실적주로의 좀 압축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이라든가 어떤 섹터가 실적이 좀 좋으냐 나쁘냐 이 부분들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역배열 권역에서 들어가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연기금 쪽에서는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신고가의 흐름들을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여기에다 좀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만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지금같이 힘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회피를 할 수가 있고 시장 대비 수익률은 좀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좀 보게 된다면 동양강철 같은 종목군들도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결국에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매기가 들어와주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을 좀 보고 일단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IT 부품 섹터 중에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종목은 하이소닉이라는 기업입니다. 카메라 모듈 쪽에 있는 부품 섹터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신고가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뭐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뭐 세코닉스라든가 아니면 디지털옵틱 같은 경우들도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하이소닉도 충분히 좀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하이소닉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가 좀 가시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적자를 기록했던 그런 기업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실적에 대해서 이제 증가를 앞두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동종 업계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자화전자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고가의 흐름들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소닉도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필리핀에 대해서 제2공장이 이제 슬슬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하이소닉 같은 경우는 자동 초점 조절 장치의 전문 업체입니다. 일단 2010년도까지만 해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을 했었고요. 글로벌 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따져봤을 때 2위에서 3위를 기록하는 그런 우량한 회사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증설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아직 확실하게 못하면서 사업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점유율을 좀 뺏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캐파 증설을 하고 나서부터는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캐파가 증설을 하면서 그 중에서 50% 정도는 삼성전자에 납품을 시작을 하고요. 나머지 50% 같은 경우는 중화권에서 공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매출은 좀 증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업적인 영역을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스마트폰, 휴대폰에서 들어가는 그 카메라 모듈뿐만이 아니라 블랙박스나 CCTV 쪽으로도 확대가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하이소닉 충분히 좀 관심 있게 가져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보겠는데요.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흐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 쪽 지금 현재 검정색 선으로 보이시는 게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입니다.
시장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매도 물량이 좀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뭐 매도 물량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다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이제 기관 쪽에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260원 약보합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지금 자리대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8,000원권역까지, 8,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최근에 형성돼 있던 고가가 8,790원인데요. 만원 정도까지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손절가는 7,7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박스 구간을 이탈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8,700원이 7,700원이죠. 7,7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좀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소닉 종목까지 주셨던 분은요. 주식회사 알파라이징 스탁의 정지훈 실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60선을 잠깐 깼다가 1962 정도 올라왔지만 그래도 낙폭은 1%, 20포인트가량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주의 어떤 급락이 오늘 시장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요. 북한발 리스크도 시장에는 안 좋은 요인입니다. 자, 먼저 코스피 쪽에 있는 특징 업종 그리고 종목군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얘기 먼저 할까요? 아니면 STX 그룹주 얘기 먼저 할까요? 뭐 자동차부터 시작을 네네. 하죠. 네, 국내에서도 한 16만 대 리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일단 뭐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그 21만 원, 22만 원을 안착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리콜 사태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다행스럽게 엔진과 관련된 그런 중대 부품에 해당하는 그러한 리콜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상 최대의 그러한 그 물량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그 감내할 만한 그러한 그 비용 수준인 것으로 그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약세 국면은 그 지속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그 현대차가 현재 그 뭐 2분기 일단은 뭐 성수기에 진입을 했고요. 다시 한번 전 저점대를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뭐 수급이 추가적으로 악화된다 하더라도 뭐 최소한 20만 원대 전후에서는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안 좋다면 현대모비스라든가 부품 산업까지 전반적으로 그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 뭐 현대모비스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는 당분간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상황은 지속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대규모 리콜 사태가 사실 지난해 말에는 또 연비 과장 이슈가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어떤 타격이 조금 계속 있는 뉴스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큰 어떤 토요타처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악재는 아니었지만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되면 조금 신뢰도가 글로벌 마켓에서 걱정되는데 이런 타격이 비단 오늘로만 그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리콜은 뭐 자연스러운 그런 다반사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 자체적인 문제를 그 숨김으로 인해서 그게 그 이미지가 더 타격을 받는 그렇죠.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러한 발빠른 선제 조치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지 개선 측면에서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뭐 유현진 야구를 봤지만은 빠른 그런 주자를 안 했다고 해서 야유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일단은 최대 그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적절한 비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조금 위험하신데. 네. 조선 쪽으로 가면은 그 STS 그룹 문제가 현재 뭐 불거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에 자율협약 채권된 동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5천억 원에 해당하는 자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그 채무 문제가 만기 연장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니 유동성 문제에서 해소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조선업황이 그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도
현재 계속해서 전저점 이탈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수주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S그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주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언제 가셔야 될지 모르지만 약 한 40척 정도에 해당하는 LNG선 발주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만 활성화된다면은 반등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고, STS 펜오션 지분 매각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여파로 인해서 은행 섹터가 안 좋았는데 일단은 신한지주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STS그룹에 노출된 위험 도출액이 한 1조 원 정도, 위험 충당금이 한 1,800억 정도 되는데 네. 기관들이 공교롭게 전일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러한 배경 요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과 주택 부분에 있어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시장에 확장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인 요소가 반영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STS 문제의 경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관련주의 경우 리스크가 좀 많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일단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서 약간 테마성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백신주 그리고 북한의 연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강한데 오늘도 역시 그런 흐름, 오늘도 로봇주까지 강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지금 안철수 씨 테마까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네네.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 시장을 버텨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테마성 재료고 오늘 다분하게 움직이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백신주부터 한 개씩 좀 짚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백신주가 이번에 조금 차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도 파루 같은 경우에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중국에서 먼저 이 시초의 근원지가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황사나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봄철에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어느 정도 위험감 자체가 지금은 우려감으로 바뀌면서 지금 어느 정도 종목군들을 상승으로 이끄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게 내재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테마성 재료가 다분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와서 우리가 방산주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오늘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의 행동인데, 예전 같은 미국 자체가 어느 정도 행동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가듯이 국민들의 우려가 그리고 투자 심리에 대한 우려감 자체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막 곧 전쟁이 날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사일에 대한 우리 격추하는 것을 오늘 밤에도 어느 정도 전진 배치를 했고, 지금 서해안에도 어느 정도 전진 배치를 했다는 뉴스까지 나왔는데, 그만큼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발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국지도발성 재료가 나온다면 큰 하락은 어쩔 수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코스닥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좀 더 방산주가 크게 가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정부 정책적인 어느 정도의 움직임 그리고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전까지는 이어져 갈 수 있는 흐름이래 어느 정도 좀 나타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요, 로봇주가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죠. 그만큼 미래창조과학부가 로봇에 대한 어느 정도 미래개발성 재료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이라는 그런 정책적인 기대감이 끼어있는 그런 로봇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점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력을 한번 보시더라도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의 선진국보다는 못 들어가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일단 기대감 자체가 가장 많이 끼어있는 그 로봇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백신주라든지 아니면 그 외 방산주보다도 더 약한 테마성 재료가 로봇주가 아니겠나. 굳이 테마를 하려면 지금은 백신주 라든지 아니면 방산주가 차라리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국지도발성 재료가 터지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적인 상승이 조금 예견되고요. 만약에 국지도발성 재료 자체가 한번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더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다는 흐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곧바로 수급 특징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1962, 코스닥은 555선 모두 다 마이너스권이지만 코스피 낙폭이 훨씬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 수급에 의해서 특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특징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4월 3일 전일 코스피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2천억이 넘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삼성전자 정리했었고요. LG화학 그리고 NHN, 롯데케미칼. 네, 결국 화학주 쪽 매도가 외국인들 쪽에서도 많이 나왔네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오늘 좀 부진한 현대차와 모비스도 전일 외국인들이 6번째, 7번째로 많이 정리한 종목 순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일 연기금의 또 매수세가 한 1,200억 정도 들어와서 굉장히 눈길을 좀 모았었는데 연기금이 그 물량을 좀 많이 받아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모비스, 삼성전기 관심 보였고요. 한국전력도 NHN은 외국인이 역시 던지고 연기금이 받아주고 롯데쇼핑 같은 종목도 연기금의 이 바스켓에 들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쪽부터 여기로부터 저희가 꼭 알아야 될 사안이 있다면 한번 공통점 혹은 뭐 투자 팁 같은 거 챙겨보죠. 네, IT, 자동차, 그 다음에 화학 섹터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네. 경기와 관련된 그러한 그 업종 섹터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속해 있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그 매도 공세는 일단은 뭐 기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월 달부터 전개된 뱅가드 일부 그 펀드 벤치마크 지수 변경,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양상이죠. 특히 그 화학주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의 그 집중적인 매도 공세는 업황 회복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그런 것들이 현재 지배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행히 뭐 철강 가격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희망을 걸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연기금 쪽에서는 IT, 자동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 외국인 매도 공세를 어제 고스란히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뭐 연기금 쪽에서는 하반 경직성이 강하게 일단 뭐 지수 방어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기금의 매수 특징을 보면은 삼성전기, 한국전력, NHN, 롯데쇼핑, 이들 종목군들의 경우는 지수와는 무관하고 내수주이면서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실적 개선주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도 일단은 뭐 그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 일부 옐로칩 내수 관련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장 한 말씀까지 다 해주신 거. 네, 그렇습니다. 전일 특징을 보시면은 그 제일모직이라든가 그 LG이노텍 등이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네. 특히 그 삼성에서 뭐 6세대, 8세대 아몰레드 투자 장비 재개했다는 소식과 함께 장비 업체들이 강한 턴어라운드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뭐 수요 진작을 할 수 있는 요인은 한계가 있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뭐 수요 진작 요인도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내부 수요에 의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종 종목에 일단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열심히 분석해 주셨던 자동차는 매수 대상으로 어떻습니까?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좀 뭐 시간을 봐야겠고요. 다만 그 중국에서 판매 동향 아직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쪽만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판매 동향 추이를 한번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자동차 쪽은 확인 후 매수, STX 그룹주들은 그래도 점차 하락세는 조금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등은 아니지만요. 자, 이번엔 이상로 전문가님께 코스닥 쪽 수급 특징 좀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드릴 텐데 먼저 종목부터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일 코스닥의 기관의 순매수가 400억 넘게 들어왔었거든요. 어느덧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끌어가더니 이제 기관이 바통을 좀 이어받은 듯 합니다. 오늘도 기관이 장초반 매수하고 있는데 컴투스 가장 많이 샀고요. 자, 어제 기관 종목 가운데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시티스 바이오, 오스템 임플란트 이쪽은 뭐 비슷한 군이고요. 네페스가 어제 10% 넘게 올랐던가요? 서울 반도체 그리고 테라 세미콘, AP 시스템 아까 아몰레드 쪽 얘기했는데 역시 그런 종목들이 기관의 눈에 많이 들었 나 봅니다. 자, 코스닥 쪽에 답이 있다.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코스닥 쪽에 여기서 이제 잘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관의 특징 자체가 여전히 좀 나오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기관은 상당히 인정머리가 없죠. 그만큼 한번 올리면 쉽게 올리고 대신에 또 떨어뜨리면 쉽게 또 떨어지는 거. 그래서 한 개 키워드를 한번 잡아본다면 지금은 기관의 키워드는 업황 회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차트들이 형제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상단을 한 번 더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떨어졌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 그만큼 그 전에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던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될 수 있겠고요. 비록 뭐 네페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한번 위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리는 과정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밑에 물량 자체는 그 전에 기존 물량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쉽게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신규적인 물량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기존의 물량 자체가 손바뀜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본다면 지금 한번 같이 컴투스를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컴투스를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신규적인 물량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 자체를 처분하지 않고 신규적인 물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주가를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 견인을 하겠다. 그만큼 업황 회복을 위해서 1분기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넌지시 좀 더 뿌리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간이 크게 한번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눌림목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 종목군으로 넣어두시는 게 좀 더 유익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일 기관이 전폭적으로 많이 샀던 종목들 여기서 곧바로 산다라기보다 일단은 관심군에 한번 쫙 넣어두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니까. 아까 이제 우리 이명식 전문가님은 턴어라운드 관련주를 좀 주목하라는 조언을 한번 주셨었는데 네, 우리 이상로 전문가님도 한 말씀 좀 들어볼게요. 사실은 오늘 또 BOJ 앞이라 여기가 맞습니다.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BOJ라든지 아니면 BOE도 있겠고요. 네. 그만큼 지금은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가 통화량 정책 자체에 이목이 좀 쏠려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좀 나타나는데요. 그만큼 통화량 정책 자체는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일본의 그런 BOJ 호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일본의 추가적인 부분 자체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환율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오늘 잠시 좀 조심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일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에 있을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금리 동결 소식 자체를 좀 느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인식을 하시고 오늘은 환율 민감업종은 살짝 피하시는 자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차는 확인 후 매수? 차는 기아차는 이미 갔습니다. 좀 많이 올랐어요. 이미 갔습니다. 이미 갔기 때문에 터미네이터는 마지막에 지옥으로 들어가죠.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가서 녹으면서 없어집니다. 기아차의 그런 모습도 지금 조금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I'll be back 하면서 녹지 않아요? I'll be back 하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나타나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인식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턴어라운드 관련주 주목하자. 그리고 환율 관련된 업종 오늘도 BOJ 코앞이니까 조금은 조심해서 매매에 임하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이상로 전문가님 도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보다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정부 정책과 확실한 중소형 종목 6가지를 추천해 주셨고요. 현대증권에서는 코스닥에 대한 연기금의 새로운 접근, 동양증권에서는 백화점주를 주목하자는 리포트 살펴주셨습니다. 이어서 동부증권에서는 하락에도 끝이 있다라는 제목의 리포트 살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2013년 경제정책 방향과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 등 신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신정부의 정책이 증시에 미칠 영향력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먼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멘텀이 기대되는 업종으로는 관광과 소비, 미디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관광에서는 한화투어와 GKL을, 소비에서는 롯데하이마트와 LG패션을, 미디어에서는 스카이라이프와 SBS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입니다. 3월 코스닥 강세 요인에는 이 펀더멘탈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쏠림 현상에서 이 효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연기근의 이 코스닥 비중 확대 모습은 예전과는 다른 매매 스타일이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이 코스피는 점진적으로 악재가 해소 중이지만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그 전까지는 코스닥 상승 추세 섹터인 IT 부품과 헬스케어, 음식료의 접근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소매 판매가 회복되고 증가하는 국면에서 유통업 지수는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유통업 중에서도 홈쇼핑이나 할인점보다는 백화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중산층 이상 정도의 가계 소비 심리가 개선됐다는 점과 특히 향후 정부의 내수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가 실물 경기에 반영될 경우 고소득층의 소비가 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볼 필요가 있는데요. 또한 유통업 중 홈쇼핑이나 할인점과 비교 시 백화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PBR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백화점주와 이 국내 백화점주 간의 크게 확대된 수익률 스프레드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백화점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동부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의연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화요일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저희 증시 하락 마감했고요. 금일 새벽 미증시가 고용 서비스업 지표 둔화로 1% 가까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장 초반 저희 증시 1%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이슈가 되었던 디커플링을 넘어서 전형적인 하락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 상승 시 하락하고 조정기에는 재차 하락하는 답답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저번 주에도 짚어드렸지만 개도국 증시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증시로의 자금 이탈이라는 본원적이고 수급적인 요인에 더해서 저희 증시는 엔화 약세, 북한 리스크, 그리고 키프로스 등 유럽 리스크, 연일 사상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증시의 조정 리스크까지 심리적인 부분까지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뚜렷한 주도주와 수급 주체의 주도 세력이 없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흐름이고요. 우선 키프로스 문제는 전일 100억 유로 지원으로 봉합의 첫 단추를 끼운 모습이고요. 앞으로는 이탈리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 리스크는 동해로의 미사일 이동 움직임이 보도되는 등 결정에 달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주와 다음 주 초를 고비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일 주목해야 될 변수로 구로다 총리의 공식 데뷔 무대인 BOJ 회의인데요. 결국 양적 완화 기조, 엔화 약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이번에 발표하느냐 다음 달에 발표하느냐 시기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오늘 공격적인 드라이브 정책 발표가 있다면 현 추세를 저희 증시는 현 추세를 더욱 가파르게 하락 추세로 돌릴 수 있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일 미증시 보셨듯이 미 경제지표와 증시가 추세적으로 추가 상승의 여지는 있으나 조정기를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조정기 저희 증시의 반응인데요. 반대로 하락하는 저희 증시도 적어도 가격 반등의 모습이라도 하락의 끝은 있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121선 근처에 맞물려 있는 1960대에서는 반등이 가능한 구간으로 진입했고요. 매번 강조드렸듯이 저희 증시 펀더멘탈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1970선 이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통위 경기 부양 및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금요일 그리고 내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초 정도에는 단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현금 보유 투자자분들께서는 금일 같은 하락장에 분할 매수 가능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부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희연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현대제기아차의 낙폭은 3%대 많이 줄진 않았고요. 코스피는 1964선 아주 조금 더 올라오긴 했네요. 하지만 낙폭은 1% 가까운 낙폭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아직은 마이너스. 이제는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한 줄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얘기로 출발해보죠. 미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 매파, 돈을 풀어야 된다? 아니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 이쪽에서 이제 공개 회의를 공개 토론했다고 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궁금합니다. 매파로 알려진 이제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하고요. 그다음 비둘기파에 유명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은행 총재가 이제 열띤 논쟁을 벌였죠. 결론을 본다면 미국 경기에 대해서 낙관하는 것은 공통적인 본모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양적 완화의 종료 시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에반스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만 연준에서 목표치로 했던 실업률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지속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인플레이션 억제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시장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도 역시 고용 확대가 중점이었다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용 확대를 이전에 인플레이션에 맞게끔 시장을 약간 조율을 해야 한다, 양적 완화를 조율을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로 결론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매파든 비둘기파든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낙관적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에다가 신용이 낮더라도 주택 관련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줘라라고 압박을 했다는데 이 같은 스탠스는 4년 전과 정반대 입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통해서 시장이 불법 대출이라든가 이런 저신용자의 대출을 많이 해줘서 시장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때는 불법 저신용자들의 대출을 못 해주게끔 유도를 하면서 그 당시 대출을 많이 했던 JP 모건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데에다가 벌금도 물렸었거든요. 배상금까지요. 네. 근데 이제는 또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저신용자들이 주택 구입을 안 하게 되면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실대출 저승사자라고 불릴 수 있는 법무부에다가 계속해서 은행 고객이 정부가 권장하는 신용도 정도만 된다면 무조건 대출을 해주게끔 유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빚이 보유한 집값보다 많은 사람한테도 저금리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보인다면 이거를 대출해주라는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의 일각에서는 잘못하면은 위험의 어떤 수문을 열어서 2008년도 같이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나 참 재미난 것은 미국이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이 좀 돌아야 되죠. 그래서 저신용자들한테 대출은 필연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것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권장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경기에 대한 확신을 좀 가졌다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북한과 미국의 이 상태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중간에 껴서 굉장히 불안한데 이제 북한이 오늘 내일 미국을 공격한다 그러고 미국도 괌에다가 미사일 방어망을 이제 구축했다고 하고 그런데 주식하는 사람들 측면에서는 이걸 매수기회로 삼아도 좋다고 블룸버그 쪽에서 보도를 했네요. 예, 블룸버그 오피니언이죠. 제임스 기분이라는 사람이 북한 도발 위협이나 엔화 약세 전망으로 해서 국내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북한이 영변에다 핵시설을 가동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건 불투명한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서울에 불바다를 만든다고 했다가 결국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어떤 협상 가능성, 군사훈련 중단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되면 긴장이 완화되면서 주가가 바닥을 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 참 당황스럽죠. 북한에서 핵 타격에 대한 비준을 해서 이걸 미국에 통보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엄연히 선전포고죠.
이게 지금 많이 현실화된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급이 좋아도 못 가고요. 그런 문제가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북한 내부적으로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우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를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과거 사례를 본다면 큰 문제 없이 좀 지나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오늘은 자동차주까지 이렇게 리콜 얘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밀려서 시장이 1960선까지 왔거든요. 이게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좀 주춤하는 양상이라서 오늘 조금 BOJ까지 앞두고 있어서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냥 정말 매수하라는 의견을 따라가도 될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 일단은 그 대외적인 사건이나 이런 걸 일단 제외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그 기관들과 외국인과 보시면 우리나라에는 기관의 매수나 기관의 매도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한쪽의 그 의지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들이 지난번에 3월 11일부터 주가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과거 사례를 보면 2천이 올라오면 기관들의 매도가 커지면서 주가를 끌어내려는데 이번에는 기관들이 매수를 진입하는 시점이 들어온 게 2007포인트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수는 1960포인트고 지난번 저점은 1946이니까 기관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하회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관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시장이 견뎌내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기관마저 떠난다면 시장에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기관이 요번에 들어온 것은 아마도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며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쓰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더 강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은 충분히 방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대외적으로 북한이 정말 이를 저지른다면 사실 그러한 재료도 의미가 없겠지만 내부적인 수급으로 본다면 기관이 시장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관의 관전 포인트로 접근한다면 지금은 저점 매수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기관 어제 특별히 연기금의 방어가 계속 연일 포착은 되고 있는데 기관의 시장 방어 의지 이것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기관 수급 잘 보자 감사합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의 조언까지 들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대차는 다시 낙폭이 4%로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도 1% 가까이 밀리면서 코스피는 다시금 1960선 초반입니다. 어쩌죠? 낙폭이 얼마나 우장에 줄어드는지도 관심사인데 오늘은 BOJ가 있는 날입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